3차 대유행이 진정되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각주 정부가 속속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예정대로라면 다음 주 15일부터 2단계가 시작됩니다. 야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50명까지 모일 수 있고 여행 금지령이 해제될 뿐 아니라 제한된 인원이지만 연회장도 운영될 전망입니다. 실내 운동이나 경기 연습도 가능하고 야외 스포츠 경기엔 관중 50명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시네플렉스 등 영화관도 7개월 만에 문을 열고 관람객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보다 앞서 알버타주가 어제부터 2단계를 시작했습니다. 식당은 한 테이블에 6명까지 실내 영업이 가능하고 이 미용실도 예약 없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과 결혼식은 실내외 20명까지 실외 리셉션도 가능하며 종교 모임 제한도 완화했고 극장과 박물관 등도 관람객을 받고 있습니다. 야외에선 20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야외 콘서트와 페스티벌은 150명까지 허용됩니다. 하지만 3차 대유행의 중심이자 광범위한 봉쇄 조치가 내려졌던 온주는 이제서야 1단계 영업 재개가 시작됐습니다. 수개월여간 닫혀 있었던 식당과 주점들은 오늘부터 다시 문을 열었는데 아직은 야외 영업만 가능하고 한 테이블에 4명까지만 앉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지만 업주들은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상점도 제한된 인원 안에서 문을 여는데 쇼핑몰의 입점 업체들은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종교 모임과 장례식, 결혼식은 야외에서 진행할 경우 인원 제한은 없지만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하며 실내는 수용 인원의 15%로 제한됩니다. 이외에 에어비앤비와 카티지 등 단기 임대가 가능하고 드라이브 극장이나 실외 동물원과 가든과 박물관이 개방되며 팀 스포츠와 피트니스도 야외에서 3m 거리 두기를 준수해야 합니다. 온주에서 이 미용실이 문이 열려면 2단계까지 더 기다려야 합니다. 온주의 2단계는 오늘부터 21일이 지나는 7월 2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온주 전역이 1단계 영업을 재개했지만 포큐파인 보건지역은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2주 더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가 2차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집단 접종소를 확대 운영합니다. 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 동안 총 6만여 명에게 추가 접종해줄 예정입니다. 집단 접종소 예약은 오는 월요일 아침 8시부터 주정부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은 5월 9일 이전에 화이자 또는 모더나를 맞은 접종자입니다. 이번 확대를 통해 토론토시는 향후 3주 동안 하루에 18만여 명에게 접종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외에도 토론토시는 핫스팟 지역 18곳을 우편번호로 선정해 2차 접종을 가속화합니다. 이미 일부 지역 접종소는 어제부터 접종 허용 대상을 확대하고 팝업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팝업 클리닉은 지역에 따라 사전 예약이 가능하거나 워크인으로 운영됩니다. 2차 접종을 원하는 경우 온라인에서 백신 헌터스 캐나다를 찾아보거나 지역 병원이 운영하는 팝업 클리닉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론토시에 따르면 어제까지 250만여 명이 백신을 맞아 성인 기준 1차 접종률이 73%에 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주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의 1, 2차 접종 간격을 12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일부에서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가 주요 20개국 국가들 중에서 1차 접종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아침 캐나다는 총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이 63%를 넘어섰습니다. 다만 2차 접종률로는 여전히 이스라엘과 미국, 영국에 크게 뒤처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3차 대유행이 많이 잡힌 모양새입니다. 지난 일요일 하루 신규 환자가 1000명대로 내려온 뒤 꾸준히 감소하면서 어제 1,5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각 주 정부가 내놓는 코로나19 예측도 밝아 보입니다. 온타리오주 예측에 따르면 앞으로 10일 이상 신규 환자가 감소하고 8월 중순에는 일평균 환자 수가 300명 아래로 내려갑니다.
또 7월 중순에는 위중증 환자가 200명 밑으로 줄어 병원 운영도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당국은 내다봤습니다. 현재는 2차 유행 때보다 더 많은 중환자가 입원해 있습니다. 온주 정부는 델타 변이가 중요한 변수라며 모두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하면 4차 대유행이 올 확률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도 백신 접종을 늘려 2차 완료자가 증가하고 상호 접촉률이 70%를 유지하면 9월에는 1일 신규 환자가 제로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접촉률이 80%로 늘고 2차 접종률이 낮으면 9월에도 하루 200명씩 쏟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BC주의 재생산 감염 지수는 0.57에서 0.63으로 1보다 낮아 신규 환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신규 환자의 80%가 변이에 감염돼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당국은 우려했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어제 신규 환자가 574명 늘고 4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일주일간 일평균 환자 수는 568명으로 2주 새 3분의 1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지역별로 토론토에서 109명, 필 지역에서 84명이 늘었고 워터루에서 79명, 포큐파인 지역에서도 51명 나왔습니다. 6지역에선 28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BC주에선 신규 환자 153명이 늘고 4명이 사망했으며 알버타주는 178명 나오고 6명 사망했고 퀘벡주는 엿새 연속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매니토바주에서는 223명 늘고 2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이로써 캐나다의 누적 확진자 수는 14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25,881명이 희생됐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아동 음란물 관련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토론토 경찰은 아동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보관하고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센트럴 토론토 아카데미에 재직 중인 32세 션던을 지난달 27일 체포하고 아동 음란물 소지와 접속, 제공 등 5건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던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학생들에게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해 알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온타리오주 말캄 407 고속도로와 월든 애비뉴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11살 소년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소년이 월든 애비뉴 북부 방면 차선과 407 고속도로 동부 차선에 있는 진입로를 지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목격자들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새벽 1시 15분엔 로렌스 애비뉴 이스트와 스카보로 골프클럽 로드에 있는 타운하우스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남성 1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20대 여성이 중상을 입었으며 다행히 여성은 생명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 탄피 16개를 발견한 경찰은 이들이 차 안에서 발견됐다며 총격 전 추격전이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제보를 토대로 사건을 수사하는 한편 대시캠 동영상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불이 난 화재 현장에서 이웃 주민들이 거동이 어려운 할머니를 안전하게 대피시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은 어제 저녁 6시 15분쯤 브리티시 콜룸비아주 밴쿠버 서부 코목스와 서로 스트릿에 있는 고층 아파트 14층에서 시작됐습니다. 화재음을 듣고 계단으로 대피하던 한 주민은 15층 복도에서 문 밖으로 대피하기는 했으나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할머니를 발견하고 젊은 남성 2명과 함께 구조에 나섰고 길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용감한 주민들 덕분에 할머니는 물론 단 한 명의 거주민도 부상당하지 않았습니다. 불은 14층의 한 유닛을 모두 태웠으나 신속한 진압에 더 이상 번지지 않았다고 밝힌 소방당국은 불이 난 당시 집엔 아무도 없었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밴쿠버 아일랜드 한 가정집에선 한밤중에 불이 나자 자신이 먼저 대피할 수 있었는데도 다른 주민들을 깨워 대피시키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18세 여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가 오늘부터 13일까지 영국 코널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 참석했습니다. 2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주요 7개국 정상들은 코로나19 사태와 중국, 기후변화 등의 과제를 두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정상들은 더 나은 재건을 위해 저소득 국가에 백신 10억 회분을 제공해 줄 예정인데 캐나다가 최대 1억 회분을, 미국이 5억 회분을 기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일부에선 코백스에 기부한 분량을 합친다 해도 캐나다가 1억 회분을 어떻게 마련할지 모르겠다며 정부 발표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엔 호주, 남아프리카, 인도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받아 G7 확대 회의에 참석하며 영국, 호주, 유럽연합과의 양자회담이 예정됐습니다. 한편 스타 얼라이언스와 스카이팀, 원월드가 속한 세계 항공 동맹체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입국 후 격리를 면제해달라고 주요 7개국 정상들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